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3개 선거제안이 광주 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광주의 한 시장 인근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톤 화물차와 건물이 불에 타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 선운지구가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배수판 포장 설치가 3년이나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H도 협의에 나서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구조에서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법 규정이 생기기 전 만든 산석이라는 이유로 빗물 처리 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 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감대, 여야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생각한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의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기존 광주 전남 선거구와 의석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려야 해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비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를 증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이건 국민적 동의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세 번째 방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확정될 경우 광주는 중대선거구제, 전남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총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안도 목표했던 선거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혁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주 동안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의 한 시장 인근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톤 화물차와 건물이 불에 타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 위에 정차된 트럭으로 다가갑니다. 적재함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태연하게 다시 나와 현장을 떠납니다. 곧이어 트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 물건 팔고 배달도 가고 그랬거든. 끝날 때쯤 된 게 검은 연기가 보이더라고. 차 피해야겠다고 막 뛰어갔더니 아이 세상에 내 물건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타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화재가 난 차량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전체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용의자가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전쯤 인근 골목길의 한 전봇대 앞에 불이 났고 100m가량 떨어진 1층짜리 건물 인근에서도 방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 반지하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소리가 좀 크더라고. 쿵쿵 소리가. 그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소방 아저씨가 저 뒤에서 사람 있었냐 빨리 나오죠. 불 나가고 나 지금 다 불 끄고 있다고. 그래서 얼른 집사람 둘이 나와보니. 이후 용의자는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또 다른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인근 CCTV 등을 통해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청렴 신문고를 통해 6급 공무원 B씨가 공무원 채용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후미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A씨는 공무원 B씨와 2021년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자신에게 이혼남이라 속이고 합격을 도와주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선운지구가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배수 펌프장 설치가 3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KBC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던 LH도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배수 펌프장이 언제 설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선운 2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이용빈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LH, 광산구청, 광주광역시청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그동안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지 11일 만에 LH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이제 교환을 했잖아요. 의견은 이제 서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지금은 현장에서 이제 관련 지자체랑 이제 협의를 할 거고요. 광주 광산구는 LH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며 반겼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LH에서 공동택지 개발 사업과 함께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 확보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만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영향평가 승인기관이었던 행안부는 여전히 협의의 주체는 시행기관인 LH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재해 영향평가서가 나온 지 3년이 넘도록 배수펌프장 설치가 지연된 이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위 결과를 보내줬거든요. 그럼 제가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기관에 공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LH가 그걸 시행해야 됩니다. 해당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아니면 광산구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에 나선 이용빈 국회의원은 해당 기관들의 협의를 통한 해결 과정과 함께 설치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중심이 돼서 중앙부처 또 지자체, LH가 다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잘 검토하고 또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LH와 광주시, 광산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법 규정이 생기기 전에 만든 선석이라며 빗물 처리 시설 설치를 외면해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앞 바다입니다. 푸른빛을 띠어야 할 바다가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선박에서 하역을 하다 떨어진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빗물에 휩쓸려 그대로 바다로 유출된 겁니다. 밑에 떨어지잖아요. 가루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당연히 이제 황토색이라 그래 바다에 유출되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7개 선석 가운데 5개 선석은 2006년 이전에 만들어져 빗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 오면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남을 나라 했고 부두 관리 기관인 여수항만공사도 수수방관했습니다. 부두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있죠. 포스코가 뒤늦게 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수해경은 해양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수 웅천제구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김혜재 국회의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발언에 이은 입주민들의 권리당원 모집 과정이 정당법 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상위법은 외면한 채
주차장 조례 개정만으로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털뉴스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KBC의 다음 과제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역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뉴스 카테고리를 지역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하고 뉴스의 형태도 다양한 독자층에 맞춰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 KBC 뉴스. 그중에서도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의도 초대석과 같은 정치 시사 콘텐츠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KBC는 올해부터 뉴스 콘텐츠 제작의 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치, 경제 뉴스는 물론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다룬 분야로도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의 인물과 역사, 또 장소,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오픈 플랫폼, 또 포털 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국내외 구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뉴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도도 본격화합니다. 영상 중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포그래픽 뉴스와 숏폼 뉴스 제작의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뉴스가 소비되는 플랫폼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 전략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시스템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의 접점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KBC는 이 밖에도 지역 연고의 프로스포츠 콘텐츠를 확대하고 전문 기자 제도를 도입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는 등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구독자들을 만나겠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은 31.1세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 이혼 통계에서 광주 지역 남성의 경우 지난 2021년과 비교해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로 같았고 여성은 0.1세 증가한 31.1세였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혼인 건수는 4,902건으로 세종과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10일 목포의 한 모텔 방에서 또래 학생을 가둔 뒤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영암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집단 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한 광주 시립발레단 운영실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보상금 부당 지급건과 관련해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를 도모한 시립발레단 운영실장 A씨 등 2명에 대해 병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주의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측은 감사위의 처분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한편 피해 직원에 대한 분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현대인의 식문화 변화와 관광객 먹거리 콘텐츠 확보를 위해 사찰 음식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강진읍 오감통 시장 내 문을 연 사찰 음식 체험관 도반은 사찰 음식 전문가인 홍승 스님을 운영자로 선정해 저탄소 건강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하는 사찰 음식 체험관은 앞으로 요리 레시피 개발과 요리사 양성 등을 통해 강진의 대표 체험 관광지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 준비위가 발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단 준비위는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내년 1월 6일쯤에 학술 행사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권누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과 문희상 재단 상임 부이사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